움직이고 걸음을 뗄 때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시간이 흐를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삐딱거리고 삐딱삐딱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나는. 이거. 무릎은 손상되기 쉬운 신체 부위입니다. 또한 상태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방어성 연골이 이제 안정적으로 찢어졌을 때는 수술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통증도 별로 없습니다. 찢어진 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 자극이 되면서 찢어지고 있는 도중일 경우에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찢어진 파열을 방치하는 거죠. 더 많이 찢어지고 그럼 관절염이 더 빨리 오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무릎관절염 환자 수는 3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 건수도 8만 건에 근접하는 수치로 집계되죠. 그리고 부산에서는 12년 전부터 로봇을 이용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기로 인공관절 수술을 12년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결과 자체가 모든 환자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 로봇 수술의 정확도를 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2년 전에 로봇 수술 도입을 했고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수술실에 등장한 로봇은 환자들에게 어떤 삶을 선물했을까요? 무릎에 남은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정형외과 전문의 강남욱 병원장. 손상된 무릎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필재 원장. 공원을 찾은 박순자 씨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다 결국 두 손으로 무릎을 잡으며 걸음을 멈춰섭니다. 무릎이 톡 이래 뭐이 탁 대해가지고 이래 탁 마찰되는 것처럼 시큼시큼만 이래가지고 잘 때도 좀 뭐랄까 또 바늘가 쑤시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내 잠을 옳게 못 잡니다. 그럴 때는 이게 다리가 떨그덕하면서 시큼시큼만 이렇게 아프고 해요. 양쪽 무릎이 아픈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봤지만 이제는 좀처럼 통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픈 데는 시작은 한 15년 전부터 아팠는데 계속 이제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렇게 견디 나온 거지. 이렇게 이제 많이 아픈 거는 한 1년 전부터 영 걸음이 시큰거리고 몽글 정도로. 주사도 많이 맞아보고 또 약도 많이 먹어보고 좋다 크는 뭐 그런 것도 다 많이 먹어봤어요. 해도 앞전에는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먹어도 계속 아프고 이래가지고. 보존적 치료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걸까요? 새롭게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진행한 후 강남욱 병원장과 함께 결과를 살펴봅니다. 보통은 연골주사 받고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조금 늘리면 이제 보존 치료가 효과를 봅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이제 3기 이상이 넘어가면 환자분이 일상생활하기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쓰는 양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6개월 정도 전부터는 이제 많이 4기가 되면 통증을 느끼고 연골 주사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소위 말하는 뼈주사를 만든다든지 통증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해도 일주일에 2주 정도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일상생활하기 좀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몸 관리가 안 되고 운동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오신 거죠. 무릎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그 결과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긴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합니다. 보통 한두 명 정도에서 이제 신경이 걸을 수 있는데 발목에 힘이 약간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2, 3개월 지나면 그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오래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적으로 한 3년까지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10,000명 중에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줄기세포도 있고 뭐 성형술도 있고 하겠지만 이 정도 연배 때는 우리가 그 인공관절 수명을 좀 오래 보기 때문에 길게 보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많이 권하고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재활이 빠르고 생업에 빨리 복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 관리하기, 운동을 하기도 쉽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그 환자분과 의논해서 환자분도 원하시고 해서 인공관절을 내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순자 씨에게 적용하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CT 영상 데이터에서 뼈 부분만 발췌해 자체적으로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미지를 토대로 환자의 뼈 상태를 확인해 수술 계획을 세우죠. 평면적으로만 우리 하고 손의 기술로만 그 접점을 포인트를 찾아내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차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3D 화면으로 해서 그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이제 접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뼈의 수술, 이 뼈 모양에 관해서는 이제 가장 아이디어한 걸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을 15년 하는 그 동안에 이 뼈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이제 실수가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용 로봇을 활용하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 로봇에 입력한 수술 계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팔이 손상된 뼈를 정밀하게 절삭합니다. 사람마다 뼈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깎는 힘이 달라지면 저절로 작동을 멈춰 사고를 예방하죠. 의사가 직접 뼈를 깎는 것보다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이면서 최적의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무릎은 다른데 나올 때 무릎은 다 일정하게 똑같은 균일한 무릎으로 이게 완성돼 갖고 나와서 저는 만족하고 잘 지내고 환자분들도 만족하는 거죠.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여지고 다리축이 일자로 세워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조금 이제 관절 자체가 좀 굳거든요. 우리 수술하고 나면 피부가 딱딱해지니까 그게 풀어지는 과정에서 인공관절이 위치되는 각도가 우리 맞춤 구두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제가 권유하지는 않고 일상생활 하다 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우리가 확인하면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으면 그게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골이 다 닳아 부딪히고 있던 무릎뼈가 인공관절이 삽입되면서 멀어졌습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일반 인공관절 수술보다 정확성이 높은 만큼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박순자 씨도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빗주머니 빼고 소변조 빼고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걸어봤어요. 뭐 산에도 한번 올라가고 싶고 예. 저 멀리 또 구경도 한번 가고 싶고 이렇습니다. 물리치료도 당분간 하고 목욕탕에 가서도 이제 내 물에 그걸 하고 이렇게. 강남욱 병원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최적의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나올 겁니다. 이번 주말에 한 10분에 20분 이렇게 계속 걷는 연습 하셔가지고 여자 다리 힘쓸만 하면 뭐 다음 주에 손보면 되니까요. 첫 수술 자체가 그 마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도록 수술을 하면 그 15년보다 훨씬 더 많은 20년, 25년 이상을 인공관절에 마모 없이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보통 70대 정도 하면 40년 동안은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을 따라 안정적으로 걸음을 내딛는 허기선 씨. 1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릎이 아파가고 길에 다니면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눈물 뭐 땀도 그리 많이 나던 거 모르겠습니다. 뭐 손수건 갖고 다니고 뭐 그게 다쳤고 동네 사람들이 뭐 아이고 이 집에는 와 땀을 많이 흘리놓겠다고 그럽디도 그럴 정도로 아팠는데. 다리를 꼿꼿하게 펼 수 없어 불안한 자세로 걸어야 했는데요.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보존적인 방법으로는 통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버티시다 보니까 무릎 안쪽에 뼈가 1cm 정도 이제 소실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 자체가 이제 영장류가 걷는 것처럼 다리가 이제 휘어져서 오다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겨우 걸으시는 그런 상태로 오시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하셔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옆에 있는 물건 짚을 때도 이제 그냥 팔로 끼워서 이렇게 짚는 그런 정도 상태로 오셨죠. 작년 4월에는 왼쪽 무릎에, 한 달 후인 5월에는 오른쪽 무릎을 수술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휘어진 다리를 바로 세워줬죠. 뼈가 워낙 이제 없어져가지고 뼈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뼈도 새로 내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리가 이제 이래 놈이 봐도 일자고 엑스레이도 봐도 일자고 딱 일자로 만들어놨으니까. 단순히 손상된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신체 균형까지 바로잡아줌으로써 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로봇 수술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 이제 계산해 두고 이제 플랜을 잡기 때문에 편안하게 제일 우리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릎을 얻을 수가 있죠. 허기순 씨는 우리 이 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방법을 쓰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수술이 시행된 상태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통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넓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허기선 씨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남들처럼 편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팠던 거 안 할 때 아팠던 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일어서 뭐 아파서 웃자는 생각을 하고 일났는데 또 일나니까 안 아프지도 모르게 그냥 아파가지고 그거 했는 게 안 아프니까 그러면은 예 줬을 때도 보니까 많이 줘. 이른 시간부터 회의실에 모인 의료진. 수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수술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상태를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수술하는 환자 상태 파악을 해서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의논하고 조금 더 나은 기술을 쓸 수 있는지 그거에 의논해서 수술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도 그 치료 방향을 다시 재수립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씨는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지는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6개월 전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지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그래도 내가 살라고 복 발라주고 이제 운동장에 가가 이제 댕기는 기다. 근데 나는 참 억지없이 그 댕겼어요. 댕기다가 11년 고생했다 하면 그 말할 거 뭐 있는겨. 아들한테 울기도 많이 울고 내가 그랬어요. 환자분이 17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인공관절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잘 쓰고 계시다가 한 반년 전부터 이렇게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 통증, 그래서 걸어가시다 갑자기 이렇게 무릎이 자꾸 이렇게 휘청거리는 느낌, 그 느낌 때문에 오신 거죠. 이른 나이에 받았던 첫 번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일을 하다 보니 인공관절도 좀 더 빠르게 나이를 먹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정정하신 분이 있고 나이가 적으신데도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 있듯이 무릎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무릎도 항상 나이에 맞게 나이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50대인데 실제로는 무릎 나이는 뭐 70대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50대의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피하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수술도 긴장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도 수술 후에 다가올 봄날을 위해 마음을 굳게 다잡아 봅니다. 재수술을 할 때는 첫 번째 수술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로봇팔의 도움을 받아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교체 작업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대부분의 재수술의 경우에는 전체 인공관절을 다 갈아 끼우는 재치환술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환자는 다행스럽게도 일부 부분만 가는 수술로 가볍게 수술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손상된 인공관절을 안전하게 빼낸 후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치열했던 세월의 흔적이 첫 인공관절에 남아 있습니다. 무릎이 과신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릎을 폈을 때 딱 하고 일자에서 멈춰야 되는데 더 많이 제껴지는 걸 과신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라든지 보행 시 무릎이 뒤틀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대부분은 교체술만으로 잘 안 돼요. 대부분은 처음부터 새로 수술하는 전체 젠치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무릎에 자리 잡은 인공관절.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김인순 씨에겐 뚜렷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복이 빠른 편에 속해 병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죠. 내가 길로 걸어도 똑 살얼음 걷듯이 걸었지 살살. 무엇이 하나 날라오면 내가 막 겁이 날 정도로 비닐로가 날라와도 겁이 나는 거라.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마음 놓고 내가 막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겁난다고 자꾸 머리 밀고 다니라 해서 나는 그래, 좀 그러네. 나는 그냥 막 혼자 그냥 활발히 좀 다니고 싶은데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아픈 건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걷는 것도 이렇게 좀 화장실도 걸어가고 계시고. 경과를 확인해보는 박필재 원장. 다리는 잘 굽혀지고 있고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근데 어머니가 이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르셔서 일주일에 각도는 왜 또? 120도. 잘 나오네 그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굽히는 연습 계속 하셔야 돼. 알겠죠? 무릎 관절 운동기구로 관절 가동 범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무릎을 좀 더 잘 굽히게 됩니다. 어머니 어제 120도까지 하셨다고 그랬죠? 예. 네, 오늘 보니까 120도 잘 되고 있어요. 120도 해도 안 아프시네요. 보행기에 의지해 걷는 연습도 매일 하고 있는데요. 급하게 걸음을 내딛기보다는 재활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고 무릎 건강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편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술은 우리 원장님이 해주지만은 나수는 거는 본인 내한테 있다는 걸 내가 정말로 옛날에 내가 처음에 우리 원장님한테 와가지고 진료를 딱 받으니까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박필재 원장님 같은 분을 우리가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겠노.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전체 인공관절을 하고 나면은 그 재수술용 인공관절이 들어가는데 부분 인공관절 했을 경우에는 남들 처음 하는 인공관절이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관절염이 제법 심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5세에서 75세 사이다. 그러면 남들 하시는 전체 인공관절. 그다음에 내가 한 50대에서 한 60대 초반쯤 되신다. 아직은 좀 더 살 날이 많이 남았다. 그런 경우에는 부분 인공관절을 넣어서 전체 인공관절을 미루는 연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금희 씨가 처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지도 2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가벼워진 무릎과 함께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작년에 다시 통증 신호가 울렸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왔지. 너무 몸고 없고 삐딱거리고 삐딱삐딱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나는 이거를 안 하고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진짜 뭐 안 된 말로 뭐 참 이상한 약도 많이 먹어봤고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발을 내디디면 오른쪽 무릎을 만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잇따랐습니다. 꾹 참고 천천히 움직여봐도 바르게 걸을 수 없어 몸이 늘 기울어졌죠. 그런 하루가 일상이었습니다. 좀 삐딱삐딱해. 다른 사람들이 새 할매 와 그래 전호 이러거든요. 다리가 아프니까 절지 내가 이랬어요. 그렇게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못 할 정도로 아팠어요. 울었는 거 말도 못 해요. 19년 전에 수술하신 분인데 이제 생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셔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셨는데
이제 연골이 다 마모가 된 상태로 지내시고 있었던 거죠. 인공관절 자체에 문제가 돼서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방문을 하셨고, 그렇게 통증이 없으시다가 이제 그 합금, 그러니까 쇠로 된 인공관절이 상하게 되면 이제 알러지 반응처럼 굉장히 아픈 염증 반응이 일어나시거든요. 그래 그런 상태가 돼서 물주머니가 생기고 물이 차서 내원하셨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몸쓰는 일을 하다 보니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작년 8월에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을 시행했고 꾸준히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해도 지금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염증도 없고 잘 걸어다니고 허리도 좀 많이 바라진 것 같고 그제요. 상처도 깨끗하게 잘 났다. 누워봅시다.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펴보는데요. 인공관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부드럽게 움직여집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대치환술도 겁 안 내고 잘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도 일상생활 다 되고 큰 문제 없이 잘 예쁘게 잘 살고 땅을 키울 수 있다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해요. 예. 두 번째 수술을 무사히 끝마치면서 박금희 씨는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결과입니다. 인공관절 재치원술 하는 걸 많이들 겁내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처음 1차 수술하는 거나 2차 수술할 때는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통증도 1차 수술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안 아플 수도 있고, 보통은 경과 자체는 1차 수술할 때나 재치환술 할 때나 경과는 거의 유사하게 3개월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 상태도 6개월인데 아마 그 전보다도 훨씬 더 편한 상태로 잘 지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통증과 달라진 걸음걸이 덕분에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릎은 한층 더 가벼워질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아무 이상 없이 산도 갈 수 있고 언간한 데는 다 갑니다. 그러고 뭐 조금 내가 힘들지 그렇지만 이제 1년이 안 됐잖아요. 1년이 되고 나면 많이 안 좋겠습니까? 이게 6개월 좀 넘었는가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가면 나는 좀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무릎 건강은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통증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겁니다. 아침에라도 30분 정도라도 바른 자세로 걷는 운동을 해서 이제 근육 관리를 하시고, 좀 안 좋으실 때는 투약요법도 도움을 받는 게 낫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너무 힘들고 투약을 힘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 고려를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몸의 인체가 다 그렇지만은 한번 손상을 받으면은 돌이키지는 못하죠.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연골은 손상을 받으면 재생이 되거나 회복을 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누적이 되어서 나빠집니다. 적어도 평지 걸을 때 꾸준하게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